60조 원에 상당한 절충기업을 투자를 해달라. 조선소도 아닌 현대차 세계 1등 베스트셀러 조선소하고 경쟁해서 2번을 이겼어요. 앞으로 미래의 그 디젤 잠수함 시장은 우리가 석권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IBK증권의 박근영입니다. 최근에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차와 대한항공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특임 교수로 재직 중이신 문근식 교수님을 계시고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잠수함 영화도 보기도 하고 독일이 이렇게 상당히 강대국이었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이제 60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아주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이유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만큼 크게 발주가 이야기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위산업 수출 규모상 제일 크죠. 60조라는 거는 좀 어마어마한 거죠. 국책사업도 그 정도 큰 사업이 없는데 그렇게 크다는 거. 방산 수출에서는 유사일로 가장 크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독일하고 지금 2차전에 붙은 거예요. 우리 2011년도에 독일에서부터 잠수함 설계 기술을 배운 20년 후인 2011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출할 때는 우리가 이겼어요. 독일하고 최종 경쟁해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지금 경쟁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폴란드 잠수함 수출 오르카 계획에서 두 나라가 공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하고 독일하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는데, 두 나라가 다 떨어지고 스웨덴이 이제 합격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독일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독일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젤 잠수함 판매한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왕 국가인데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캐나다도 심상치 않네 해가지고 전력 투구하고 있어요. 캐나다를,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이거 유사일을 가장 큰 방산 수출 그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그걸 잘 이용해서 산업 경제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부흥하겠다 찬스를 잡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응원을 하고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규모로 봤을 때도 역대급일 뿐만 아니라 독일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도 걸린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강자인 독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결정적인 좀 차별화나 우위 요소가 좀 있을까요? 원래 이제 무기를 수출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무기가 성능이 입증됐느냐, 그러니까 프로분 됐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가격, 성능, 납기, 절충교육 이런 것도 이어지는데, 가격, 성능, 납기 이거는 비등비등한데 우리가 성능이 입증돼서 단연 우리가 압도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3,000톤급 만들어가지고 운용하고 있잖아요. 내일모레면 이제 그 도산 안창호급이 캐나다까지 보여준대요. 우리 이 정도까지 원양항해 할 수 있어. 당신들이 오라는 건 북극해 작전이고 원양항해인데 우리는 실제 만들어 이렇게 다 운용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독일은 지금 노르웨이 둘이 212CD라는 그 모델을 가지고 공동 설계하고 공동 건조해서 그거를 노르웨이나 그 독일 해군에 납품하고 또 해외로 팔겠다. 이런 계획인데, 지금은 그 잠수함은 그야말로 영어로는 페이퍼 서브마린, 한국말로 하면 종이 잠수함. 아직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설계만 된 잠수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여기서는 월등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성능이 입증된 잠수함이 최고죠. 근데 캐나다는 거기는 지금 생각 안 하고 그 제한 요구서가 이렇게 우리 살려고 하는데 한번 의견을 내보시오 하는 게 제한 요구서고, 네.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게 제안서예요. 근데 거기에 제한 요구에서 보면은 잠수함 성능은 20%, 나머지는 산업 경제적인 거, 금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수함을 사는 거야, 아니면은 국가의 산업을 사는 거야, 국가의 산업 경제적인 파트너를 요구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완전히 이동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보다는 지금 다른 거 문제네, 다른 거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네. 어떻게 보면 국가 대항전이 된 거예요. 군사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까지.
네. 지금 치열합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독일이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났을 수도 있고, 뭐 금융 지원을 포함해서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금 제안을 하면서 이번 수주전을 아주 집중하고 있다 보이는데, 우리 팀 코리아의 민간 합동 총력전 지금 어떻게 현장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캐나다는 이제 캐나다는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네. 금융 지원은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말레이시아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나 폴란드 이런 데 할 때는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 수출입은행에서 수출 금융 지원에는 여기는 필요 없어요.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나토 국가잖아요. 저 캐나다가. 그리고 EU 국가는 아닌데 EU에서 방위 협력 기구를 만들었어요. 독일이 EU에서는 이게 왕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돈 빌려줄 테니까 이거 같이 쓰자. 같이 쓰고 우리가 무기 개발할 때 소유주에게도 같이 하고 생산하고 같이 팔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캐나다가 그 덥석 물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덥석 물은 거는 우리가 EU하고 이렇게 협력한다. 독일 거 살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우리한테 암시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캐나다가 뭐 필요하냐. 캐나다에 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세워주겠다. 뭐 그다음에 뭐 그 히토류 생산을 같이 하겠다. 북극해 개발도 같이 하겠다. 이런 거 엄청나게 지원하고 우주 분야도 같이 협력하겠다. 보면은 제가 이 현역 시절에 독일에 5년 반 정도 이제 가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라보았던 관측했던 독일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때는 우리가 디젤 잠수함은 제일 많이 팔았어. 우리는 실력으로 성능으로 입증이야. 이렇게 하고 조선소에 다 맡겨놨어. 근데 이번은 전혀 틀려요. 이번엔 막 정부가 나서는 거, 정부가. 산업협력 이렇게 하겠다. 그걸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막 긴장해가지고, 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강원시 총리까지 갔다 오고, 저도, 민간인으로서 다녀왔어요. 가서 그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 대학 그 연구소 가서 인심도 탐방하고 했는데, 아무튼, 유사 이래로 이렇게 무기를 사는데, 그에 합당한 절충교역, 60조 원에 상당한 절충교역을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100% 요구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네. 그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기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선수 치고 나가는 바로 우리는 막 후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원래 이제 잠수함 수출할 때 한화 오션이 앞에 서고 HD 현대가 뒤에 서고 해서 둘이 컨소시엄 비슷하게 형성해가지고 네. 구성해가지고 지금 저 캐나다 수준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선소도 아닌 현대차 정의선 굉장히 갔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무언가 산업 경제적으로 도와서 독일을 능가해서 좀 차별화를 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정부하고 이제 교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존 자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석유, LNG, 그런 거는 뭐 석유 자원도 세계 막 등수 안에 든단 말이에요. 뭐 2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LNG 가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철강, 이런 것도 보존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미국 의존, 미국에 이제 팔고, 대부분 미국이 저가로 판매하고 이랬는데, 미국하고 관계가 약간 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하겠자. 그래서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조선, 에너지 이런 분야를 적극 이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알았기 때문에 정의선 자동차 사장이 가가지고 이제 수소 자동차, 수소 밸류체인을 우리가 크게 키우겠다. 수소 생태계를 키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캐나다 같은 그 전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수력이 5, 60%, 원자력이 한 10%, 20%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사무실도 건물 퇴근할 때 불도 켜놓고 나가더라고. 우리는 혼나잖아요, 우리 같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그런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라는 건 수소 생산할 때는 전력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때 그런 걸 이제 해서 수소 분야는 수소 생태계를 걔네 자기들이 탑으로 가겠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막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캐치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 이제 LNG, 그 다음에 뭐 해상 풍력 이런 데를 지금 적극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인데
자동차, 뭐 그다음 우주 분야까지 대한항공도 가서 이제 우주 분야 뭘 도와줄게 해볼 게 없느냐 이래가지고 거의 캐나다의 기관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가 지금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양국의 그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한 2월 중순이나 되면은 어떻게 약간의 표시가 날지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종합되면은 어떻게 판도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주 팽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수출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독일을 한번 이겼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사업이 이번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규모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3판 2승 정도의 분수력이 이번에 좀 자신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인도네시아 이길 때는 우리가 가격이 저렴했어요. 네. 성능은 비슷한데 그다음에 수출 금융 지원을 우리가 해줬어요. 독일은 수출 금융 지원 안 해줬어요. 그냥 조선소에 맡겼다고. 그런 것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지금은 뭐 수출 금융 지원도 없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그 산업 경제적인 누가 많이 투자하느냐, 누가 전략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나라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에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한 번 이겼고 그다음 이번에 이기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뭐 호재지요. 호재고 정말 노래를 불러도 뭐 타당하죠. 왜냐하면은 세계 1등 베스트셀러 조선소하고 경쟁해서 2번을 이겼어요. 한국에서 3판 2승하면 이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 그 디젤 잠수함 시장은 우리가 석권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남들이 그래 인정해 주는 거죠. 야, 독일하고 해서 이겼어? 이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선소, 정부, 뭐 학계 이런 데 총 결집해가지고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나가면 또 보시고 박수를 많이 쳐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아마 또 여기서 이기면은 뭐 방위산업이란 건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국민한테 돌려주고 선순환하면 국민들 더 좋아하죠. 그래서 네. 60조 규모라는 건 너무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 이게 지금 정부나 모든 그 기관이나 그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이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의미가 또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전에 언급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아예 그냥 잠수함을 끌고 가서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있는데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저희 잠수함을 만약에 다시 시승을 해보고 혹시 뭐 나왔던 그 평가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유사 이래로 잠수함을 팔면서 이렇게 많이 캐나다 인사들이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저께는 또 막 한 30여 명이 오고 거기다 기업인들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에 가서 현장에 장영실함 타보고 잠수함부대 가서 다 또 교육훈련 시설 보고 다음 날에는 뭐 지상무기 K9 자주포 K2 전차가 있는 창원 공장까지 시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그 철강 회사 사장도 와가지고 딱 쳐다보고 그야말로 한국이 좀만 잘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잠수함 팔겠소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 팀들이 우리보다 먼저 독일을 갔다 왔어요. 독일, 노르웨이 갔다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다 평가해서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캐나다가 그 큰 등치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핸들링 하는 거예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 좀 피곤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겨야 되겠다는 집념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기업하고 굉장히 그 호흡이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기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뭐 캐나다 측에서는 뭐 자동차도 좀 가져와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긁혔는지 뭐 관계가 미국과 캐나다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다음날 저희 나라의 25% 관세도 갑자기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신경을 또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뭐 캐나다가 아까 뭐 전력도 풍부하다 말씀도 주셨는데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뭐 LNG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협력과 관련된 수주전에 이런 것들이 뭐 합동적인 어떤 산업이 좀 더 시너지를 확대시키는 그런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조선업이 또 낙후돼 있어요. 거기 한 3개 조선소가 이번 조선소 사장들 다 왔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의 조선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자재 들어오는 거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시운전해서 납품하는 이런 상황의 전 과정이 다 모니터링 되고 네. 그 스마트 조선소지. 그다음에 로봇이 용접하고
그 다음에 조선소가 아주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고. 이런 걸 보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게 탑이다. 다 이제 이 고개를 살려서를 흔들고, 특히, 잠수함 보고 나서는, 캐나다 잠수함 최고 사령관도 왔었어요. 타고 1박 2일도 나갔어요, 작년에. 다 보고, 아, 잠수함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핵 추진 잠수함 아닌 이상. 디젤 잠수함 최고다. 뭐, 독일에도 가서 이제 그런 유사한 걸 봤어. 2일 타입 212 독일 걸 봤어, 독일 거. 독일은 우리의 이제 214 잠수함보다 더 작고 좀 그 조잡해요, 사실은. 우리 이 리빙 컨디션이나 이런 거 비교가 안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원양항해 능력도 있고 뭐 독일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우리가 조선 기술이 원래 1등 했거든. 군함만 빼놓고 우리는 세계 조선 1등 했다고. 지금도 뭐 LNG 선박이나 LNG, 쇠병 LNG선이나 이런 고부가 가치는 뭐 해상 프렌트를 우리가 1등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이제 군함에 녹아 들어가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급신장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장교들이나 잠수함을 타본 사람, 특히 어제 왔던 군수 조달 장관, 그런 방산 조달 장관 이런 사람들은 보고 나서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평은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해군이나 그런 사람들은 국방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권은 다른 얘기하고는 정치권은 자기 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경제를 키웠다 이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조선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다. 그거는 뭐 그 이전에 작년에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군성 장관이 다 우리 조선소 보고 한국하고 조선 협력하겠다는 이 여론은 쫙 퍼져 있어요. 그것이 미국이 소문을 냈고 또 많은 나라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잠수함의 성능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적함이다. 실적 운용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능가하죠. 그러나 네. 이제 그때 산업하고 경제 이 분야로 이제 지렛대를 활용해서 지금 수주전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늠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군요. 기술적인 문제는 의심할 여지가 분명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잠수함 수출과 별개로 이제 한국형 핵 잠수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핵이라는 여러 가지 연료 문제라든지 뭔가 법적인 허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 잠수함으로 탑 수준 올라갔는데 거기다 핵 추진하면은 이제 추진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원자로가 들어가요. 원자로는 우라늄이 들어가요. 우라늄. 핵연료. 그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이거 우라늄 사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첫 번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안 만들더라도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취급하면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방사능 노출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IAEA나 NPT 이런 데서 다 사차로 감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로가 또 비싸요. 관련된 산업이 많아요. 새로운 산업이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은 이 선체값하고 원자로 값하고 거의 대등해요. 그런데 가격이 탁 튄다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연료가 들어갈 때는 IAEA나 NPT나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너 핵무기 만들지 마. 우리 핵무기 안 만들겠어. 우리는 전웅축 우라늄으로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만 활용하겠어. 이런 걸 다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일종의 그 협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안 만든다.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한다.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있다. 우리 대항해야 된다. 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나 IAEA나 NPT나 이런 데하고 협정을 맺어야 돼요. 군사적 사용하게. 원래 IAEA에서 주장하는 거는 절대로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5개국 빼놓고 미, 영, 중, 러, 불 5개국 빼놓고 나머지는 만들지 마. 이게 이제 NPT거든.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는 걸로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는 협약을 해야 돼요. IAEA 협정을 맺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범위가 커지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게 돼, 아니야. 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그것이 안정적으로 핵연료로 획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원자력 분야도 필요하고 잠수함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산업 파괴 효과가 생기면은 그 원자로가 들어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인력을 그냥 뽑아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인력이 수백 명이 필요하면 그 인력에 대해서 뭘 예산이 뒷받침되잖아. 예산이 없으면 인력도 못 뽑고 장비 돈 많이 들어가는 그 값비싼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디젤 잠수함 같이 그냥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핵잠수함은 10년에서 15년까지 계속 장기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폐기할 때까지 다 돈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기술이 고난돼요.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해요. 이런 거 하면은 새로운 법 조항이 만들어져야 기차가 레일 위에서 가듯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핵잠수함 만들어 해놓고 그런 법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건 비싼 거라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서 그야말로 대통령실에 직속으로 놓고 대통령이 지휘해야 돼요. 왜냐면은 일반 디젤 잠수함은 방위사업청이 주관을 만들잖아요. 업체하고 기업하고. 근데 이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산업부도 들어가야지, 과기부도 들어가야지, 외교부는 또 협상을 위해서 IAEA 협상을 외교부 들어가야지. 이거를 국방부가 다 지휘할 수 없잖아요. 부처 간에는 조정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해야 된다. 그것이 선진국 사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이벌 리액터라는 이 기관이 옛날부터 대통령이 거의 직속으로 다스리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올해 한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군 쪽에 맡겨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거의 그 예산 분배하는 것이나 할당하는 것이나 그 지휘하는 사업하는 것 이런 건 다 정부에서 거의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끼리 부서 삐덕거려서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여기부터 시작해 길이 안 열리고 그다음 돈이 예산이 특별 예산이 들어가야 해결이 된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또 상당히 핫했던 K방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60조 원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K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특임 교수이신 문근식 교수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